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지역들이 시내버스를 무료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탄소 중립도시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설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포항시가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2024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지역들이 시내버스를 무료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료버스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버스 운영 방식도 완전 공영제로 하려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9월부터 군내 버스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무료 운행은 전국에서는 경북 청송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500원, 3,000원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료가 되니까 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여기 국민들 그 장사들이고 뭐가 조금 활성화가 됩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완도군은 8개 회사 35대 중 1개 회사 11대만 인수해 운영 중인 공영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완전 공영제를 위해 차고지와 노선권 인수 등 초기 비용은 부담입니다. 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또 버스 기사들의 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부담은 처음에는 이제 되겠지만은 전 주민들 그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신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 65세 이상과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12개 지자체는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100원만을 받는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버스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 공영제 도입은 초기 인수 비용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중공영제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민영제였을 때 바로 인수를 해서 공영제로 간다 그럼 100억이 듭니다. 중공영제로 가는 순간 1.5배가 높아져요. 전남 지역에 불기 시작된 농어촌 지역의 시내버스 무료화와 완전 공영제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정부 신성장 4.0 전략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 계획과 기술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로 환경부는 2023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환경부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심층 면담 조사를 거쳐 탄소중립도시 예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탄소중립도시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받고 1차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제안 내용 발표 등 경진대회를 거쳐 탄소중립도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는 이번 탄소중립도시 최종 선정을 위해 환경 분야 전문가 연구 용역 및 동대문구 탄소중립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신규 정책 사업을 발굴해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마포구의 깨끗한 거리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 환경 보안관인데요. 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이들을 위해 마포구가 동계 안전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0일 연남동에서 거리 환경보안관의 안전과 방안을 위한 동계 안전용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거리 환경보안관의 안전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목도리, 핫팩, 방한복 등을 지원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후 마포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리 환경보안관에게 동계 안전용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의 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거리 환경보안관 분들의 안전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 설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대책과 성수품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해 16일 2024년 설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은 각 기관별 설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농축수산물 공급 물량을 점검해 산지 집화 활동과 출하를 독려하고 수급 가격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서문 칠성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두류정류장 설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건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 기반 시설과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횡성군은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횡성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약 이행을 위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횡성군의 특화 전략을 수립해 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리빙랩을 운영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청년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기업 취업 면접에 참여한 횡성 거주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면접 1회당 5만 원의 면접 수당을 최대 3회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근로자 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제조업체 중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지역기업에 재직하고 이전에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가 횡성으로 전입하는 경우 월 20만 원씩 5년간 지급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 식품에 대해 도,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 및 제사 명절 음식을 제조, 가공, 유통, 조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등입니다. 또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유해 항목 검출 여부도 확인합니다.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중부 내륙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주요 철도, 도로 사업의 개통과 정부 상위계획 반영,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충북 SOC 사업 중 2024년 가장 주목할 사업은 중부 내륙철도 충주 문경 구간의 10월 개통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중부 내륙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 현안은 정부에서 2025년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북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로 사업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사업의 조기 개통을 추진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여주간 확장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제천 영월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 공사 발주와
세종 안성 간 고속도로 오송지선 사업의 개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동 진천 고속도로는 청주국제공항 IC 신설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방문해 상인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은 전국 5대 전통시장에 꼽힐 만큼 규모가 큰 시장으로 청주시 미래유산에 선정되는 등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전통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춘 선도적 노력으로 전국 최초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전국 최초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이어 증평 장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증평 장뜰시장은 4개 시군의 접경지에 위치해 오래전부터 유통이 발달해 시장으로 형성된 곳으로 건강충전, 행복충전, 장뜰에 가자, 장뜰시장을 핵심 테마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따라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것이 바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증평만의 특별함을 스토리텔링해 장뜰시장을 충북의 웰니스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지난주 포항시는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15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5월 산업연구원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신산업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 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산업연구원은 신산업 중심으로의 지역산업 전환 등을 혁신성장 전략으로 발표하고 최고 기술혁신 역량 보유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혁신 융합 생태계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 신산업별 대응 방안과 단계별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특히 보고회 참석자들은 영일만 특화단지와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조성, 경제 자유구역 확장,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 등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업 수요에 걸맞은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전지 산업 메가 클러스터 구축 등 현안 사항과 연계한 산업 공간 구조를 창출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포항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가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했는데요. 시는 바이오 보국 실현을 위한 포항의 여정에 각 유관기관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7일 포항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강스템 바이오텍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시는 포항의 역점 사업인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와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해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협회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강스템 바이오텍에서는 포스텍의 바이오 프린팅 원천 기술 접목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일찍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을 주목하며 이에 걸맞은 역량과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인프라를 집적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지보국에 이어 바이오 보국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방 소멸 극복 모범 사례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새해 의정 활동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포항시 주요 업무 보고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 포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포항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박재관 자치행정실장이 창의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보고를 했고 이후 2024년도 국별 주요 업무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남북구청 업무 보고를 듣고 이후 각 상임위별 활동을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연일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 한 번 보기 참 부담스럽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통비용 효율화가 절실한데요. 하지만 관련법이 발목을 잡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농협은 무안양파 9.6톤을 서울 가락시장 대신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충북의 한 대형마트에 판매했습니다. 무안에서 서울, 다시 충북으로 이동하는 대신 무안에서 충북으로 직송해 유통비용이 10.2%나 줄었고 농가가 받는 돈도 2.4% 올랐습니다. 이 거래는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AT유통공사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장 한 달 만에 4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유통비용도 9.9% 절감시키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산지 출하 조직들이 직접 판매자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지에 있는 대량 수요처들이 마트나 가공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60% 이상이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으로 집중된 뒤 중간 도매상 등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솟은 유통비용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려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했는데 정식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온라인에서는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법률이 지금 입법이 돼 있고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법률이 빨리 통과가 돼야 아마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보다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입해 가게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한평구는 한평나비축제 개막에 맞춰 VR 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상당수의 기계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VR 게임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일부 장비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부착돼 있습니다. 한평군이 나비축제에 맞춰 2022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VR 체험관입니다. 이 중 VR 장비값만 모두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2년도 채 되지 않아 장비 17대 가운데 6대가 고장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지만 한평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6개월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개관 당시 VR 체험객 수는 6천여 명에서 지난해 3천 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평구는 문제가 커지고서야 올해 수리비를 편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 불편을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대양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한 대라도 먼저 그게 정확한 이유인지 알아보고 일단 뭐 비대단 업체의 한번 의견도 다시 한번 이제 받아볼 계획이에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VR 체험관. 행사가 끝난 뒤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VR 체험관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해역에서 이뤄지다 중단된 서해안 개체굴 양식이 10년 만에 신안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낱개로 키우는 신안해역의 개체굴은 바닷속에 상시 잠겨있는 남해안 채롱수화식 개체굴과 달리 햇빛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상품성이 좋아 높은 값에 판매되고 수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혜의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군 좌면 면전이 해안. 이른 아침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칸칸이 나뉘어진 개체굴 양식 테이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뻘물 속을 헤쳐나간 어민들이 망에 든 씨앗굴을 입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 망에 들어가는 종패는 70개 안팎,
테이블 한 세트에 50망씩 모두 5,000세트가 이 해역에서 양식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반이면 출하가 가능하고 큰 것은 개당 200g 정도로 일반 굴의 3배가 넘습니다. 개체굴은 따로 먹이를 줄 필요가 없고 껍데기째 출하돼 폐각 처리 걱정이 없는 데다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해 어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다른 업 하면서 겸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체굴이 다른 일반 굴보다 알이 탄탄하고 맛이 더 낫습니다. 훨씬. 또 일반 굴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게 호텔과 고급 식당으로 유통되고 나라마다 선호하는 크기가 달라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 양식이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민간인으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생산된 선사굴들은 국내 유명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전문 오이스터 바로 나가고요. 국외적으로는 봤을 때는 홍콩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쪽으로 지금 수출 바이어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간만의 차로 한 달에 6번 정도 자연 노출돼 폐사가 거의 없고 상품성이 뛰어난 신안 개체굴. 신안군이 전용 배양장을 통해 희약굴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서 매력적인 소득원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24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기관인 여수 시니어 클럽 등 9개 수행기관에서 3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에 이어 안전교육과 전문 강사의 소양교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시가 2023년 주민등록과 인감업무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가 2023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유공 우수기관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등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 지역 핵심 의료시설인 서귀포의료원이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19일 서귀포 의료원을 찾아 급성기 병동 중축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현수 서귀포 의료원장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귀포 의료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편 서귀포 의료원은 올해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비전으로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해운대 비축제가 미디어 아트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운대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해운대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10회 해운대 비축제가 1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특히 백사장 미디어존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빛 조형물 포토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해운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내 장기 조직 기증 희망자가 2020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조직 기증 희망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본인이 인체 조직과 장기 기증을 희망할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증의 뜻을 알리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